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100세 코인 방송입니다. 비트코인 브리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3,700만 원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투자 자산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비트코인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5%대 상승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추석 연휴 전후간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또 연휴 이후에 우리 증시가 크게 하락한 것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으니까요. 더디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버티시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달러 인덱스도 하락으로 꺾였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50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보였다가 하락을 했고요. 자,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급락으로 꺾였습니다. 지금 1350원을 하회하는 흐름이고 제가 주봉에서 봤을 때에 그리고 월봉에서 봤을 때 상승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그림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주봉에서 지표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일목균형표 추가를 하면은 이게 매물대입니다. 왼편에 보이는 매물대.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원달러 환율로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이제 121선을 하회했지만 거기서 더 빠지진 않고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사실 디커플링 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꾸 따라가는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차 비트코인 자체의 그런 상승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3,700만 원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때 3,800만 원 선 위에 있을 때 살짝 빠졌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비트코인은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잘 지켜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됐는데 거래량이 부진하죠. 자, 거래량이 부진한데요. 기관의 수요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물 ETF 거래 이후에 이더리움이 하락을 하면서 숏 베팅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선물 ETF 거래량이 부진하게 되면요, 이더리움이 이것이 비트코인의 수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암호화폐 조사업체 K332이 밝혔는데요. 자, 이더리움 선물 ETF의 부진은 다른 쪽으로 매기가 쏠릴 수 있는데 대장인 비트코인 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이스뱅크 캐나다의 블록체인 결제 처리 업체가 체이스뱅크의 암호화폐 결제 처리를 지원한다고 10월 4일 날 밝혔습니다. 자, 캐나다 소재 FCF 페이가 체이스뱅크에서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모든 체이스뱅크 이용자들은 암호화폐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 대출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암호화폐 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참 의미 있는 겁니다. 결제 수단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고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는 그런 상황이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신용카드, 그리고 자동차, 은행, 슈퍼마켓까지 다양한 판매업체에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고 있죠. 나라가 추가된다라는 거, 이제 비트코인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큰 하락 가능성 낮다. 3에서 6개월 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망. 이제 1월 10일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대하는데요.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장 기간 240일 동안 연장해서 승인을 보류한 상태인데 1월 10일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날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제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시간들까지 우리가 잘 견디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현재 75%입니다. 승인 가능성입니다. 내년 6월에는 약 9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회사들, 기업들의 순서가 있죠.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이제 승인이 될 겁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승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들을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블랙록의 전 임원인데요.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이면은 200조가 넘죠.
260조, 270조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270조 정도가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3에서 6개월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 어떻게 됩니까? 3개월 뒤는 1월 달이고 6개월 뒤는 4월 달인데 내년 4월 달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 맞물려 있죠. 그래서 내년에 이벤트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은 인내하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쇼앤필드라는 블랙록 전 임원이 비트코인 ETF 투자 상품에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0조의 대규모 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그만큼 큰 이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 ETF 승인은 현물 ETF 승인은 우리 증권 계좌에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연로하신 분들도 쉽게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수의 참여자가 있을 수 있고 큰 자금 유입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옥토버 10월 달입니다. 이제 업토버가 실어될 것이냐. 전통적으로 10월 달은 강세장이었죠. 10번 중에 7번 정도가 10월 달엔 다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보면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세장을 기다리고 있다. 자, 10월 달에 모습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른 투자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의 흐름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상승 패턴을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M자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다가 슈팅이 확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일봉 상황에서는 3,800만 원대를 넘어섰다가 3,870만 원대를 넘어섰다가 약간 밀린 흐름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 제가 어제도 안내드렸습니다만 일봉에서는 61선 위로 크게 올랐고 주봉에서는 60주선, 6060이 다 큰 의미를 갖고 있죠. 60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60주선은 지금 우상향하고 있죠. 일봉이 61선보다 주봉이 60주선이 더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죠. 61선은 기껏 2개월 평균이지만 60주선은 1년하고도 2개월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60주선의 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60주선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유히 상승의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횡보를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인내를 시험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패턴이죠. 급격하게 상승했던 2021년도 하반기에 보여줬던 이런 패턴을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이런 패턴을 기대하고 있죠. 지금은 횡보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횡보하는 단계에서 어느 순간에 슈팅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리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지금은 정보 속에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투자 격언을 한 번씩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스톨라니가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론 주식에 대한 것이지만 코인에도 분명히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본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이다. 자,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해라. 투자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자, 확신이 있는 상황입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드리는데 확신이 있다면 더 강하게 고집스럽게 밀어붙여야겠죠.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더 사야 될 때입니다.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이지 마라. 이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입니다.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자기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인문학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관점 중에서 비트코인은 철학이 스며 있는 자산입니다. 철학, 인문학적인 철학이 깃들어 있고 또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정학적 관점에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영상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앞에 영상 보지 못하셨다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라. 유연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해라. 그리고 엉덩이로 본다. 고통스럽지만 고통의 결과 고진감래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인내가 필요한 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힘을 내게 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함께 인내하는 방입니다.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정보를 교류하는 방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것들은 시간이 지난 정보들입니다.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를 바로바로 안내드리는 방이 있으니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셔서 그 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함께 인내하시죠. 함께 버텨내시죠. 그리고 실시간 정보를
받아내서 또 궁금한 것들은 바로바로 해결하시죠.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